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소티논 있잖아요. 우리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의 이제 효능, 어떻게 양리 기전을 가지길래 우리가 피지 분비도 억제되고 또 여드름 치료가 되는지, 또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은 뭔지, 또 부작용이 생겼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소티논의 양리작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양리작용을 가지길래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잘 아시다시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입니다. 인체 물리학, 유체 역학, 또 생화학적인 관점, 그러한 부분을 인체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다 활용해서 심부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세포도 죽이지 말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소티논의 양리작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양리작용은 알고 보면은 피지선의 기능을 억제한다. 또 각화 기능을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의학 저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은 꼭꼭 숨겨 놓습니다. 이런 정확한 양리작용을. 전에는 이 공개적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숨깁니다.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은 계속 숨기고 그냥 표면적인 우리가 뭐 효과에 대해서 막 이런 쪽으로만 막 많이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은 정확한 지식 정보는요, 이 돈을 주고 다 사야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자료에 의하면은 일단은 피지선의 분비를 억제한다. 각화 기능을 억제한다라는 이야기죠. 피부도 좀 나름대로 딱딱해져야 우리가 어떤 피부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나름대로 각화 기능이 있어줘야 됩니다. 케라티나이제이션. 자, 그 다음에 피지선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드름을 보면은 자꾸 얼굴 쪽으로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근데 피지 분비가 많다 보니까 피지 분비를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피지 분비가 많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뭐 약을 팔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면 되죠. 뭐 뒤에 부작용이 있든 없든지 내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증상만 완화되면은 그는 약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정확한 메커니즘은요,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요. 희한하죠? 하지만 저의 이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화학적인 이론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당분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분해, 단백질 분해 과정이 있어서 한해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그 효소 기능이 차단되면은 내 몸의 전체적인 열 에너지 대사는 억제되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소티논의 이제 그럼 효능을 보세요. 그럼 피지 분비를 억제한다. 그리고 중증의 여드름, 특히 여기 결절성, 낭포성, 응계성의 여드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하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결절이 되고, 낭포가 되고, 응계가 되는지. 그걸 한 여드름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단순한 피지 분비만 억제되는 게 아닙니다. 뭐 피지도 많겠지만 여드름이요. 피지 분비도 많지만 여드름을 잘 보면은
결절이 되고 농포가 되고 낭포가 되고 엉개가 막 피부가 녹아버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고요. 그냥 피지 분비만 억제되면 그런 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항시 정확한 원인 파악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효능은 좋단 말이죠. 우리가 뭐 피지 분비도 억제되고 여드름도 진정이 되니까 그럼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 문제는 부작용인데요. 제일 먼저 이 점막 건조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피지 분비가 억제되니까 당연히 점막에 건조증은 생기죠. 알고 보면요. 이거는 모공을 닫아버리는 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닫혀버려요. 모공을 통해서 우리가 땀구멍을 통해서 수분이 정발이 되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소티논은 그러한 기능을 억제하잖아요. 효과는 좋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능을 억제하는 순간 피부 건조, 피부 손상, 가려움증이 생긴다. 비강 건조, 구순 건조, 안 건조, 비점막 건조로 인해서 비출혈까지 나타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인두 점막의 건조로 인해 또 목이 쉴 수도 있고 안구 건조로 인해서 결막염, 가역성, 각막의 혼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지금 피지 분비 하나 억제하려고 이런 부작용까지 감내하면서 약을 드신다고요? 아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발 부작용 없는 약을 사용하세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당연히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한번 다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고생해봐야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드시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약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약을 쓰더라도 또 부작용을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의사 선생님하고 또 상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될지를 서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작용을 보면은 근골격계 쪽에 부작용도 생겨요.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배통, 행문근 융해, 뭐 여기 과골화증, 뭐 또 인대와 근의 석회암이 다른 골의 변화, 골 밀도의 저하. 아니 그럼 골 다공증도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천장 관절염. 제가 그랬죠? 신본도가 내려가면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4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본도 올라가고 또 모공 다치고 땀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4가지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신본도 내려가면은 먼저 모공이 다쳐서 열이 어디로 간다고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관절 쪽으로 가면 관절의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관절통이 되고요. 또 근육으로 열이 쏠리면 근육통이 되는 거고. 우리가 뼈 쪽으로 열이 쏠려요. 뼈 쪽으로. 뼈 쪽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응력이 강해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골화 과정이 생기는데 그때 너무 과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왜 사람들은 연구를 하지 않느냐 말이죠. 저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작용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위주로 많이 환자들이 오니까 저는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피부의 이 부속 기관 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소티논의 부작용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구순염이 생기죠. 우리가 열 에너지가 신본도가 내려가면 열 에너지가 구멍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멍으로 열이 방출이 될 때 구순 쪽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구순염이 되는 거고요. 자, 피진, 피부에 또 발진이 생기죠. 홍반, 지루, 뭐 습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 왜 생긴다 그랬죠? 모공이 다쳐서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모공은 왜 다치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신부온도가 떨어져서 모공을 닫는 거죠. 왜? 체온 유지하려고. 자, 피부염, 피부 박리 현상.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돼줘야죠. 근데 모공이 닫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응력이 강해지죠. 뭔가 밀어내는 힘, 점막이 벗겨지고 떨어지고 탈락이 되는 겁니다. 피부 박리 현상이죠. 피부는 약해지겠죠. 왜? 조그마한 자극에도 잘 찢어지고 염증이 잘 생기고 출혈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손바닥, 발바닥의 피부 박리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손바닥, 발바닥이죠. 왜 다른 부위보다는 손바닥, 발바닥의 피부 박리증이 잘 생길까요? 그쪽 마찰이 많으니까.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잘 쏠린다 그랬잖아요. 자, 피부 감염, 그 다음에 일광 하상에 대한 감수성 증가, 당연하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때 햇볕이 가해질 때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니까 더 센시티브한 거죠, 피부가. 가역성의 탈모증. 당연히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리고 두피의 온도가 올라가고 모근이 상하고 모근이 약해지고 그때 탈모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외에도 전격성 여드름, 지속적인 탈모, 다모, 이런 현상이 생겨요. 조갑 주위염도 생기죠. 조갑에 변형이 오는 거죠. 조갑 쪽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 조갑 근에 또 염증이 생기고 그때 조갑의 형성에 또 장애가 생깁니다. 주위염도 생기고 자, 조갑의 발육 이상 이거 보세요. 조갑의 형성에 또 장애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화농성의 유가종 막 농도 생기면서 뭔가 볼록이 튀어나오는 종기가 생긴단 말이죠. 왜? 응력이 강해져서 그렇다고 그랬죠? 과색소 침착증은 또 왜 생겨요?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장작이 타고 나서 색깔이 검해지죠? 그때 과색소 침착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발한은 왜 생겨요? 발한.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피부 온도 올라가면 기화열이 되고 그 이후에 열이 식으면서 액화가 되죠? 그때 발한이 생기는 거죠. 피레토세라피는요, 모든 증상을 다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대처 방법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안면의 피부염. 안면 쪽에 피부염이 잘 생긴다고요. 왜? 구멍이 많은 곳으로 열이 잘 쏠리니까.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안면 쪽에 피부염. 여기 여드름이라든지 모낭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주사비,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두드러기 생기죠? 자, 이렇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나, 둘 따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모든 병이 다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최적화된다라면 이런 병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왜 밥을 먹고, 왜 집에서 잠을 자고, 왜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입니다. 심부온도 37도만 유지되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심부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영생을 바라지는 않지만 심부온도를 최대한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건강이 유지될 때 나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이외에도 이소티논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두통, 우울증, 조울증, 과격한 행동장애, 이 감각계, 위장장애, 간담독에, 간염도 유발하고요. 자, 호흡기계, 감염, 그 이외에도 혈액계, 비뇨기계, 생식기 유방의 장애. 자, 여기 여성형 유방
암도 생기잖아요. 유방. 여성형 유방. 남성이 여성형 유방이 되는 거죠. 월경 이상, 발기부전, 성욕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소티논을 먹으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 생기죠? 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기죠? 바로 심본도가 내려가게 되면 혈관은 좁아지죠. 그럼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 속도는 떨어지고 당연히 대사성 질환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 지혈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혈뇨, 단백뇨, 유가 조직, 또 병의 회복 지연, 이런 임파선 종, 종기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죠. 이해되셨죠?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든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소티논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담당 의사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이소티논의 부작용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심본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닫히게 되고 이후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 증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원상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이 분산 방출시켜 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는데 우리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또 땀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땀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찜질방 사우나에 가면 안 됩니다.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일본의 곤도 마코토 의사라는 분, 암 전문이죠. 그분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암이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치료법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제어의 이론입니다. 저는 몸속 온도를 높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피부 온도, 심부온도 둘 다 높이는 그런 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요,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고 압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몸의 온도만 올린다고 암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될 때 암도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소티논의 효능과 부작용 잘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모든 병은 과학 부족이 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항시 쓸 때 쓰더라도 조심해서 조심조심 써주셔야 되고 부작용이 생길 때는 과감하게 또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가려움증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